Imagine living in a world with no internet. A world where the government controls all the television shows you watch and all the newspaper articles you read. I defected and I reached freedom. But I had no idea what happened to my family.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harass my family to try and silence me. We're honoured and excited to be bringing One Young World to London for our 10th anniversary summit. We could never have imagined how much One Young World would achieve when we started it back in 무슨 2010. 올림픽인 줄? 엄청 크네. 여기 뭐 극장 아니야? 극장? 와. To be true, that our precious diversity One Young World isn't just about the summit. It's about leadership and action. Make a difference, leave your footprint, and most importantly, never give up hope. 근육군이 저기에 나오네요. 와. 오! 네. 트위터 CEO? 오, 대박. 준혁 씨는 그 행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온 거예요? 저는 그 미디어 프리덤이라는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기회를 따내기 위해서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60대 1이요? 네, 영어로 에세이도 써야 했고 면접도 봐야 했고 그게 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그런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60대 1이라는 건 한국 사람의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스피치를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을 해서 네. 영어로요? 네, 영어로 진행. 이야, 대단하다 진짜. 와, 상하다. 오, 진행이 나온다. Imagine living in a world with no internet. A world where the government controls all the television shows you watch and all the newspaper articles you read. Almost everything I had been told when I was in there was all a lie. 멋있다. When I watched the documentary about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I broke down and cried. The place I called home and the only system I had ever known before was all a lie. I knew nothing about my country. I defected and I reached freedom. But I had no idea what happened to my family. But I had no idea what happened to my family. 어떡해.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harass my family to try and silence me. Mom and Dad, 아유. I'm so sorry. But I cannot stop. North Korea is not Kim Jong-un. North Korea is not nuclear. North Korea is people as like as us. Thank you. 그 연설의 첫 부분에서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정말 인터넷이 없냐고, 가족이랑 왜 연락을 못하냐고, SNS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라는 식의, 우리로서는 그거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기에 앉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그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각자 리더군의 일을 할 거라고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스토리텔링의 힘을 정말 느끼게 된 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끝나고 나서 제 손을 잡고 너의 연설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내가 가서 꼭 너의 얘기를 공유하고 친구들한테 혹은 선생님들한테 자신의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꼭 알려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상히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가기 전에는 300명 정도였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3,000명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러한 스토리텔링의 힘을 느꼈습니다. 박은희 씨가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막 자랑스럽죠? 아니 너무 용기였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같은 민족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네. 우리 강철한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후배가 이런 활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와가지고 뭐 미국 의회라든지 뭐 유엔에서 많은 연수를 해봤지만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어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전달하는 게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우리 후배가 이제 영어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감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현실을 정말 압축적으로 잘 펴낸 것 같아요. 예. North Korea is not Kim Jong-un. North Korea is not nuclear. North Korea is people as like as us. 임팩트 강했어. 북한 문제는 진짜 핵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다. 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죠. 근데 그 말을 아주 멋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준혁 씨가 이만갑에서 가장 막내인데 우리 막내가 그 세계 무대에서 정말 큰 일을 해가지고 그 대견함이 다들 감동스럽고 고마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준혁 씨는 북한에서 엘리트의 상류층에서 자라왔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어떤 통제나 제재를 심하게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15살 때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한국 드라마를 생일 선물로 줬다가 우리 다 알잖아요. 109 그룹바에 체포가 돼서 한 20일 정도 구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구타를 당하고 또 잠을 안 재우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어디서 그 비디오를 구했는지 얘기를 하라고 할 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물을 뿌리고 막 그런 것들 그때는 이게 인권 탈압인 줄 모르고 그냥 1년에 거쳐야 되는 것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심한 인권 탄압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이제 우러나온 진심이 아마 제 스피치에 녹아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안경, 머리색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시기에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흰 머리가 있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옷 선택 같은 거를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전문가가 붙어서 설정을 해주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늘 자기가 불안하다, 좀 바뀌어야겠다 싶으면 무조건 김일성 스타일로 합니다. 옷을. 네, 김일성 스타일로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숨기지 못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까지 하고 왔고 정말 많은 자유분방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를 알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을 텐데 네, 그걸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바리깡 자기도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은 눈썹을 아예 다 밀어서 일본식이었어요. 예, 밀어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측근들,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조언해주는 이가 있다. 네. 저 그럼 좀 궁금한 게 그 북한 주민들에게는 본인은 도대체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모습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민 정치로 본인들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라는 소통의 이미지를 주고 싶다고 우리는 믿고 싶지만 사실은 진짜는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었잖아요. 북한에 갔을 때 모습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나와 있는 청중들에게 막 악수 하나를 다 했어요. 예, 인사를 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등을 툭툭 치면서 빨리 가자 하고 데려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막 위로 박수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딱 기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 박수 쳐주는 것까지 싫은 거예요. 예, 기본적인 권위의 모습들을 온몸에, 그러니까 몸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몸에는 권위가 있고 하지만 그 스케줄 행보로는 애민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요.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 말고 네. 김정은의 실제 성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 성향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라이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리다 보니까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특히 북미정상회담은 라이브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라이브에서 긴장한 모습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특히 1차 회담 때 보면 안경 쓰고 왔는데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막 당황하면 땀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이 막 뿌옇게 변하고, 예, 그리고 트럼프에게 되게 위험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때는 그 어색한 미소, 손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그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제가 안경 벗고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긴장한 게 보이니까 안경 벗고 나왔고 또 손을 막 움직이는 부분을 안 하려고 이렇게 꾹 잡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은 성격이 너무 급하다. 그래서 어쩌면 그 월경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평양냉면 가져왔을 때 너무 멀리서 가져왔습니다라고 했더니 분위기를 싹 보고 제가 멀리서 왔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머도 있고 뭔가 급하게 처리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인민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면 안 되고 또한 정상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래 보이게 하는 거를 상당히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변희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은 굉장히 급하고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좀 활달한 거죠. 그래서 사진을 봐도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그 연단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고 위원장이 서야 되는 자리를 딱 표시를 해놓는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치 기간 30년이 됐어도 이렇게 거의 드러나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가 되면 그 표시가 보입니다. 저 사진에 이제 지금 잘 보이나요? 밑에 빨간 마크가 보일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저 마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얼른 찍자. 이제 그런 거 보면 성격이 아주 이렇게 소심하거나 그 아버지에 비해서 꼼꼼한 성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우리로 따지면 유치원이 개관을 해서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섬세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배려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데 알지는 못하는 거죠. 예, 약간 디테일에서 그러니까 성격이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진이 아무리 이렇게 연출을 하고 상황을 셋업을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은 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진만으로 그 3대 김부자들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일단 스킨십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김일성 사진과 저 아래쪽에 있는 김정은 사진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중들 사이에 최고 지도자가 있고요. 이제 몸과 몸이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차창 밖으로 인민들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인민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김정은의 시대에 와서는 다시 김일성 시대와 똑같이 인민들과 접촉하는 사진들, 인민들 가운데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영화에도 조예가 깊고 사진도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 정치를 굉장히 잘 활용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좀 소심하고 좀 샤이했던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 온 적이 있었는데 판문점에 왔을 때도
새벽에 몰래 와서 후레쉬도 안 치고 그 병사들과 사진을 찍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기 전에도 판문점에 왔지만 그냥 당당하게 찍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격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사진 보니까 김일성과 김정은은 연결하기 위한 그 약간 이미지가 겹치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네요. 편전성동부가 지금 바빠요. 또 상징적으로 가장 좀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이제 1945년 노동신문 창간 후부터 현재까지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샘플링해서 쭉쭉쭉쭉 봐왔었는데 김정일 위원장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연구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는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에는 노동신문에 프린트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일주일에 뭐 이틀 정도, 그리고 하루 실려봐야 2장, 3장, 많아야 3장 뭐 이런데 어느 순간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는 사진이 너무 많이 쏟아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면은 한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면 체제로 그대로 가는데 네. 사진이 한번 쏟아질 때는 20장, 30장씩 쏟아질 때가 있고 6면 안에? 네, 그러니까 거의 개인 앨범처럼 신문이 이제 만들어지는 맞아. 봤었어요. 맞아. 사진이 엄청 많았었어. 신문에. 그래? 네. 김정일 시대에는 이렇게 한 장 갖고 한 면을 채웠거든요. 김정은 시대에는 막 우리 그 포토샵 몇 장 이렇게 한 번에 올리는 것처럼 있잖아요. 꽉 차서 몇 장이 이거 이렇게. 개인 앨범이에요. 왜? 맞아요. 앨범처럼 올려요. 맞아요. SNS를 못하니까 신문에다가 그걸 푸는 거지. 그 북한 노동신문이나 그런 매체 보면은 간혹가다 이렇게 한국 배경이 들어간 사진들이 가끔 실리잖아요. 네네. 그런 사진들은 어떻게 실리는 거예요? 따로 무슨 어떤 정보원이 있는 거예요? 제공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은 우리나라 신문과 똑같은 크기의 그 지면이 보통 6면 정도 체제인데 5면 또는 6면에 매일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파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통신사와의 계약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렇겠다. 그러면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사진은 없고. 그래서 했던 방식이 예전에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잡지들을 수거해서 가서 며칠이 지난 사진들을 오려서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운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찍었던 사진이 노동신문에 실린 거를 한번 발견하고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와, 대박. 이게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2008년도 그 미국산 소고기에 항의하는 그 시민들의 그 촛불 시위를 2008년 6월 13일자였을 겁니다. 그 5면에 실렸고요. 이렇게. 그대로 썼네. 이게 전 세계가 저작권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북한에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북한도 우리한테 아무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상황이 그런 거죠. 저는 사실 뭐 저걸 이제 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 인식은 또 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진 말고도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사진이 더 많이 있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서로 더 좋은 신문을 못 만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교류가 다방면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자님께서는 북한 사진을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럼 변영욱 기자님이 뽑으신 베스트 연출 컷 뭐가 있을까요? 오, 네. 궁금하다. 네. 올 6월 달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을 했을 때 네. 평양 능라도 공원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와 함께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불패 사회주의를 관람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이설주 여사께서 습근평 동지 평영은 여사와 함께 5월 1일 경기장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이전에 나왔던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주석단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앉아있는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경기장 전체를 보여주는 한 장, 2장 정도를 편집을 해서 밋밋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이 나오게끔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거는 트럼프의 선거 유세 장면이랑 너무 비슷하다. 네, 이건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지지자들이 뒤에서 연호를 하는데 손에 팻말을 들고 있는 거죠. 많이들 흔히 보이는 미국 흔히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망원 렌즈로 딱 찍으면 굉장히 강한 느낌, 그리고 저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인을 하고 있다, 동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탁 주는 거죠. 근데 북한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배우도 잘해야 되고요, 연출도 잘해야 되고, 촬영하는 사람들도 연출가의 의도에 맞게 촬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북한에서 저런 사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북한에서 연출 능력, 그리고 그 배경을 짜는 능력들이 수준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얼마 전이죠. 10월 달에 북한의 이제 온천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천지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여러 장을 오픈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 사진을 보면서 구도가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운데 하얀 옷은 신선인가요? 정말 길을 받으러 가는 듯한 백마의 길. 누가 봐도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눈에 잘 띄게끔 옷을 딱 세팅을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도 사람의 시선이 보통 왼쪽 위에서 내려와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네. 시선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남성 2명이 약간 이제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위통을 벗고. 이설주 여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는 사실은 민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네. 앉아 있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자랑하고 싶은 온천지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연출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 6시간째 물에 들어있다고. 아니 왜냐면 손 쪼글쪼글해졌겠는데. 근데 리설주 여사도 좀 서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너무 뚫어지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야, 저건 너무 연출인데요? 그런데 이제 과한 연출을 해서라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네네. 저 주변에서 수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요? 어떤 행정 관료가 아니라 이 무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모자의 형태로 봐서는 통상 이렇게 동그란 모자와 이 각진 모자를 쓴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 일괄적으로는 수첩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그 수첩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김정은의 말을 어느 누구도 이제 놓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을 딱 해서 사진을 촬영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이제 세세한 장치들 그리고 구도 이렇게 넣는 것을 보면 이거 뭐 베스트 컷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베스트 연출이라고 할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뭐, 북한 퍼스트 레이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뭔가 어색하지만, 네, 아무튼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는 리설주잖아요. 네. 리설주의 사진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북한 여성 권력자들의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어허. 리설주의 사진이 다른 두 명의 사진과 다른 점. 그 연장선에 있는 그 소품, 그 배지입니다. 이설주 여사의 경우에는 배지를 안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이유는 이설주 여사는 아까 옷에도 드러났지만 패션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퍼스트 레이디에 맞는 패션 감각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 저 배지를 달고 또 저 예쁜 배지를 달면 너무 좀 안 어울리니까. 네, 저게 저 북한 초기 때 이제 그 장성택이가 왜 이설주는 저거 안 다냐 그 시비를 걸었대요. 근데 이제 이설주가 한 말이 나는 그 김정은을 심장에 모시고 있다 이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이 이제 기록에 나왔어요. 다시 북한 내 문건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보통이 네. 아니네. 보통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리설주가 드라마를 봤네. 이 안에 너 있다. 본 거야. 그럼 잡혀갔었었나? 이설주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미지 존재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국가의 리더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인데 퍼스트레이디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셨을 정도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애매한 호칭이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되니까 여사라고 부르라고. 네, 그래서 지금은 여사라고 부르는데 뭐 영부인이라고 하기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얘기할 때는 아직은 퍼스트레이디라고 불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국가의 부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부인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부인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리설주 자체도 뭔가 정상국가의 영부인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지를 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일 것 같고요. 제클린 케네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영부인 제키 스타일이라는 게 상당히 유행했던 것처럼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도 리설주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스타일링하게 좀 멋지게 입으면서 뭔가 따라하고 싶은 영부인의 모습이었다면 외국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밖에서 남편 옆에 선 모습을 보일 때는 진정한 정상 국가의 그 영부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채도가 낮은 옷을 입는다거나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 영부인과 함께 만날 때도 조금 톤 다운을 해서 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영부인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충분히 정상 국가의 부부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리설주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최명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리설주 여사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막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끌고 가는 정신적 지주라기보다는 불안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존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위스에 가 있는 거를 갖다 굉장히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영희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망조 시대를 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고영희는 후처인 거고요. 김정은은 서자인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위치예요. 그 불안한 위치에서 스위스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인사시키고 뭔가 불안하면 또 가고. 그러나 본인이 성인이 된 후에 본인의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생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리움이라든가 그런 어떤 불안함을 잠재우는 요소를 갖다 리설주 여사가 저는 맡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김준혁 군, 우리 준 전문가, 예, 정치 외교 학도,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예. 자, 리설주, 김여정, 현성월 중에 누가 제일 셉니까? 대답해봐요. 왜 다 그쳐, 애를? 왜 말을 못해? 시간을 줘야죠. 대답할 시간을. 차분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김여정의 파워가 가장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 네, 아무리 이설주가 또 김정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또 현성월이 또 김정은을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다 할지라도 백두혈통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떤 그런 기본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파워 가장 셀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도 북한과 협상이 잘 안 될 때 김여정을 초청을 해서 그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김여정의 파워가 가장 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준혁 군의 생각 잘 들었고요.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기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1인자입니까? 이 셋 중에. 우리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뭐 사진에 노출되는 정도를 가지고 권력의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이설주 여사가 제일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뭐 김여정, 현성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그 베트남 협상을 마치고 새벽에 평양으로 귀국하는 김정은의 열병식 모습입니다. 근데 저 뒤쪽 오른쪽이 그 현성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런 사진들을 좀 피해서 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웃포커스로 날릴 일은 없다. 조금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현성월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두혈통이나 아니면 그 김정은
김정은과 이설주 여사급의 권력은 아닌 걸로 사진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설주의 경우에는 공식 행사가 있으면 북한에서 가리지 않죠.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고, 김여정의 경우에는 어떤 행사장에 존재를 했다는 걸 사후에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동영상을 분석해서 알긴 알지만 북한에서 그 사진을 딱 스틸로 해서 보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하되 굳이 노출을 시키지 않는 위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지만 북한에서 알아서 이렇게 노출을 시킬 정도의 권력 관계는 아닌 것. 딱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말 탄 사진 딱 보게 되면요. 그 김정은의 말에 붙어 있는 왕조 마크가 있어요. 그 왕조 마크가 딱 김여정이만 붙어 있어요. 딱 두 사람만 왕조 마크가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네? 이야, 대박. 공동 정권의 운영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게 지금. 저는 그 심리적으로 보면 각각이 그 차지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김여정은 과거예요, 과거. 어떤 과거인가 하면은 삼남매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의지하게 살아갔다는 굉장히 커다란 과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리설주는 어떻게 되냐 하면 현재예요, 현재. 결국은 리설주와 결혼을 하면서 본인이 성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여기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기께 있게 되는 거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배지를 안 다도 되고 옷을 마음대로 입어도 되고 그렇게 허용하는 것만치 본인이 사랑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본인은 그렇게 자유롭게 형형색색으로 입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기 아내가 자유로운 데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가장 중요한 본인의 의지고요. 천성월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끔 고민 있고 너무 힘들 때 남자들은 전부 경쟁자잖아요. 그럴 때 누구한테 의논하게 되는 누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을 전부 다 본인이 손에 쥐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쏠려서 어느 한쪽을 놓치게 되는 게 없는 거죠. 김정은의 마음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의 권력은 거의 동일하지만 그 동일하다는 의미는 정태적인 게 아니라 수시로 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적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거예요. 결혼 몇 년 차죠? 김정은 위원장하고? 한 9년, 10년 될 거예요. 9년? 네, 9년, 10년 정도. 그러면 저기 리설주가 1등이네. 왜요? 그때쯤이면 되게 무서워질 게 아니야. 그때쯤이면 되게 무서워질 게 아니야. 북한인데. 거의 비슷해. 북한인데요. 아니, 거의 비슷해. 최명기 선생님 본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겁도 많아요. 전쟁을 마치 할 것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쑥 꺾여져 버려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굉장히 겁도 많은 성격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아니 그러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을 좀 분석하시다 보면은 혹시 북한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루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사진 찍은 거, 본인이 찍힌 사진 본인이 전부 볼 거예요. 지루한 거를 못 참기 때문에 북한이 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도 짓고 스키장도 짓고 이것저것 뭔가 때깔이 번듯하게 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경제도 바뀌었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상국가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당당하게 남의 나라에 순방도 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전부 막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게 또 쉽게 발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뭔가 한 것 같고 거기에 계속 몰두하게 됩니다. 충동적이지만 겁도 많다. 그러면은 선생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장 겁내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신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겁이 나요.
그 예를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장성택 같은 경우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갖다 정권에 안착시켜준 사람인 거고 오래전부터 나를 알았던 사람인 거고 주위에도 마치 자기가 안 될 것처럼 안 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 본인을 제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김정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김정남이 아무리 김정은 앞에서 칭찬을 하고 그러더라도 김정은은 생각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를 갖다 계속 무시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그분의 아드님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어떻게 아버지가 생각하는지가 나온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정권에 아주 조그만 바늘구멍도 있어서 안 되는 게요. 북한은 결국은 공포의 사슬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요. 네. 주민들은 관료를 두려워해요. 그렇지. 관료는 엘리트를 두려워해요. 엘리트는 김정은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의 공포의 사슬에 조금이라도 틈이 가게 되면은 국가는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그중에 본인이 본인 뜻대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먹는 거예요. 이 독재자들도 아주 먹는 거에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피델 카스트로 같은 경우에 거북이 수프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독재자였던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 마늘을 생마늘을 그냥 올리브 오일만 뿌려가지고 엄청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이프가 같이 못 다녔어요. 마늘 냄새 너무 진동하니까 사람이 되고 진짜 주위에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네요.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박한 음식, 시골스러운 음식을 좋아해서 코브라 음식을 굉장히 또 좋아했습니다. 코브라? 네, 그래서 코브라를 그 요리법이 있어요. 코브라를 머리를 잘라요. 그 다음에 피를 다 빼고, 빼가지고 그거를 마셔요. 피를 마셔요? 화이트 와인과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햇볕에 말려요. 독을 다 빼내기 위해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이거를 아주 이걸 굉장히 잘게 썰어가지고 찹이라고 하지 말지 좀. 순간 맛있어 보였어요. 그랬어요. 군침을 넣었잖아요, 선생님도. 이걸로 스튜를 만들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특이했던 취향은 우간다에 그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오렌지를 40개씩 먹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자연산 정력제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40개씩 먹었고 히틀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때도 여성분들이 다 음식을 맛본 다음에 45분이 지나서 그 뒤에도 죽지 않으면 그때 음식을 먹었어요. 와, 우리는 김이상궁 뭐 이런 비슷한 네, 맞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재밌다. 그럼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북한의 김부자들은 특별한 좀 음식을 선호한 게 있었는지 강철원 대표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김정일은 이제 그 개고기를 이렇게 좋아했답니다. 좋아해가지고 김정일 전용 목장에 개를 키웠대요. 근데 일반 시장의 개는 거의 뼈만 남아 있는데 김정일의 개는 돼지 같은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좋아하는 게 또 있었는데 저 물개 있잖아요, 물개. 물개. 물개는 이제 그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수십 마리를 건드린대요. 그런 소리 있어서 해구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해고신을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아유, 진짜 자존감은 낮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김정일의 취향 중에 하나가 이 곰발 요리를 좋아합니다, 곰발 요리.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평양 갔을 때 곰발 요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곰발 요리를 주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곰발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북한에 양동, 맹산, 요독, 대흥 이 지역에 곰이 그렇게 많습니다. 곰이 되게 많은데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전부 사냥조가 있어요. 사냥조. 그 사냥조애들이 곰을 잡아가지고 계속 올려간다고 이렇게. 올려가는데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은 애들한테 그걸 팔아요. 조금씩 이렇게 몰래. 곰발을. 걸리면 죽지 완전히 그냥. 근데 제가 몰래 곰을 하나 샀는데 곰발 4개 하고 이제 곰복이 4개 해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곰발을 이게 찌면 딱 수육같이 후두루해지는데. 콜라겐. 먹어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난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곰발이? 네. 최명기는
선생님, 그러면 독재자들의 그 특별한 입맛을 또 정신분석학으로도 분석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봐요. 하나는 충동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의심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신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동형은 김정일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진짜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각나고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심심하면 계속 뭔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기한 음식을 다 먹어봐야 돼요. 뭔가 맛있을 것 같으면 먹어야 되고 새로 나오면 먹어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김정은은 의심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의심형인 사람은 먹는 것만 계속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먹는 치즈만 먹고요. 맨날 마시는 와인만 마시고요. 똑같은 것만 해요. 그리고 또 의심형에 또 장점이 있어요. 의심형은 맨날 먹는 것만 먹기 때문에요. 독살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요. 그런데 김정일을 봐도 김정은을 봐도 이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일이 얼마나 안 풀리냐를 갖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어떡해요? 계속 체중이 늘어나면은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본인이 굉장히 체중도 줄어들고 절제되어 있는 모습이 있게 되잖아요. 그거는 계획성이 있게 되는 거고 나름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일은 제기밥만 먹었어요. 맞아. 쪽잠에 제기밥. 맨날 쪽잠에 제기밥만 먹었고 늘 권한행군을 솔선수범으로 앞장에서 헤쳐나가고. 제기밥이 뭐예요? 제기밥이? 제기밥이 주먹밥 말이에요. 그 속에 캐비어가 들어있었대. 그랬던 것 같아요. 밥알이 아니라 다 캐비어였는데. 근데 의심스럽더라고. 제기밥만 먹는 사람이 배는 날이 갈수록 나오는 거예요. 자, 신기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 제기밥이 그게 비싼 고급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박한 그냥 우리 인민들이 먹는 제기제기한 주먹밥이다. 그래서 어린 애들까지도 장군님이 머나먼 전선길을 갈 때마다 이 제기밥을 드신다고 해서 제기밥이 무언지 제기밥이 무언지 제기밥이 무언지 제기밥이 무언지 몰랐습니다. 울면서 불렀다고요. 별게 다 노래가 다 있어. 혹시 역대 독재자들 분석하니까 북한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혹시 또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 네. 하나 더 있죠. 이 독재자들이 여성 편력이 또 엄청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는 보면 국녀를 2만 명까지 네, 남자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2만 명 얼굴 아니 그만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건 억울하다. 그 2만 명을 그냥 일단 둔 거죠. 그렇지. 2만 명 다 만나지도 못해. 네. 뭐 최근에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4명이 있었는데 물론 고대랑 비교하면 굉장히 소박한 숫자처럼 들리지만 4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김정일 같은 경우에 기쁨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기쁨조가 또 그렇게 활약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편력이 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혹시 여자 문제가 제 조심스럽게 한번 요 정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제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그 최근에 유럽에서 수입한 그 여자 속옷들이 나오는데 38억어치를 샀대요. 어머. 그러니까 뭐 누구 주려고? 카토벨트라든지 뭐 포르네스라든지 그런 이제 여성이 쓰는 이제 그런 것들 가져갔는데 그러면 그 38억 원어치의 그 속옷을 이설주 혼자만 입진 않겠죠. 그렇지. 네? 아니 그럼 혹시 지금도 기쁨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아는 그 중국에 사업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베이징에 아주 희한한 분을 만났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에서 정말 미인들을 한 1년에 20명씩 데려다가 훈련을 시킨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 말로 떼뻗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촌스러운 사람들을 이제 세련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옷 입는 그런 거라든지 패션 감각 이런 거 다 배워줘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보내준대요, 북한으로.